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완전히 이제 사실로서 확정되고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적 결정이 나오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계시죠. 지금 비보도 전제로 뭔가 이렇게 고급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바고가 걸려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통상 대부분의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엠바고는 스카이데일리에만 걸려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는 이걸 아예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특이한 엠바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것도 충분히 일찍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가. 가령 뭐 한 달 뒤에 지금 탄핵 선고하는데 지금 터져도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대통령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은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워낙 이 보도 내용이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믿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믿을 것은 제가 볼 때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 요게 이제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어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기대치가 뭐 높다라고 봐야죠. 또 하나는 전한길 강사의 등장입니다. 이 두 개가 변수예요. 여기서 뭔가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2030들이 움직이는 것은 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 부정선거.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의 뭐 무슨 영화 같은 거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전한길 강사의 그 휴먼 스토리, 그 진정성, 그 자기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요. 60억을 포기했다. 뭐 1년에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1년에 그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차후에 자신의 입지라든가 강사로서 상당한 어떤 위협을 받을 겁니다. 아마 자리 보존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 것들이 2030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2030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그런 요인이 크다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2030들이 전에 없이 지금 많이 대통령 구하기 혹은 나라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이유, 요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도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작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수십 명을 체포했다. 이 충격적인 세계적 대특종. 그리고 일부는 일본과 미국으로 압송됐다라는 내용의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 보도를 이 스카이데일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0일이죠.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김회창이라고요. 미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성교학 박사로요.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보도를 했었죠. 물론 이게 조금 더 이 진실 보도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요. 미 국무부 누구로부터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보도가 전제되다 보니까 엠바고 걸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미 국무부로부터 이런 식으로 뭐 관측통에 따르면은 뭐 유력한 어떤 전언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될 때는 사실 여부를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2차적인 절차가 있긴 하죠. 자, 아무튼요, 요 스카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일부 종중 극좌 매체들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합니다만 미국 국무부든 정보기관이든 직접 취재를 해보라. 우리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호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 조작 방송으로 명성을 떨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언한 MBC와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는 거죠. 너희들 소위 이제
제법 큰 규모의 언론사들, 메이저 미디어들, 니들이 한번 나서 봐라. 우리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니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취재를 해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자, 아무튼 이 특종 보도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세계적 의혹이 되겠죠. 이것을 확인시켜줬다라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은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공식 발표가요, 제가 볼 때는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2월 15일. 그래야 대통령 재판, 탄핵 재판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8일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당시 트루도 총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결국 9개월 뒤인 2025년 1월 6일 얼마 전이죠.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캐나다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례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은 단순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사안이죠. 선관위의 지원을 받는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선거재판회의 멕시코입니다. 역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보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한국이 온라인을 통한 부정선거 여론조작, 전산투표 조작 등의 중심국으로 허브 혹은 기지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점도 수상하죠.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런 데 갑니까? 우리나라 헌법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선거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한국을 대표해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것도 문영배가 참석한 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 배경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은 스카이 데일리에 대한 광고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전환기를 고발하는 등 마치 뭔가 이렇게 약점 잡힌 재발등 찍는 어떤 그런 어떤 도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야만적인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은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배후라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 내란 특위에 참석한 김용민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 16일이죠. 그때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라고 정언을 회피했었죠. 그때 그 발언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목소리에 톤에 힘이 들어갑니다. 의식적으로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현재까지 스카이 데일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인 간첩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외국인 공동주택에서 AI 프로그램인 모긴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였었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내용을 공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중국 간첩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미국이 분명히 어떤 증거를 잡고 발표를 하기는 할 텐데 한국 이슈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이런 어떤 전략가형 대통령이 혹시 이걸 갖고 중국하고 뭐 협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도 없잖아요, 있죠. 자, 아무튼요, 변수입니다, 이게. 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여기는 기각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각하가 맞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은 가짜 뉴스로 진실을 덮고, 뭐 기각이면 더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헌법재판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이제 부닥치겠죠. 이걸 지금 간과하면 이번에 큰일 납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림없다. 만일에 인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후폭풍을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여기 이제 스카이 데일리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요즘 기사를 쓰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하긴 할 것이다. 그 할 때 완전히 그냥 풀 스케일로 다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자신들도 확실을 못하는 거죠. 그게 제한적으로 미국 그 이슈만 할 것인지 과연 시진핑의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또 맺을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변수예요. 어떤 일이 지금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분명히 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리한 흐름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것만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즉시에 지금 어떤 발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완벽하게 이게 입증이 되려면은 미국의 중요한 인사, 그러니까 현직이라 해야 됩니다. 전직은 의미가 없어요. 현직 고위 관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의 육성이라든가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